안녕하세요. 부동산에서 놀자 부자TV 써니입니다. 지난달이죠. 11월 27일에 국토교통부에서 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.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네요. 신규 아파트 이 분양 수요가 많고요. 또 워낙 이 관심이 뜨거운 부분인데다가 또 저희에게 문의를 주신 분들이 또 여러 분 계셔서 이번에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요, 그 일부 개정이 되는 그 주택법 시행령 중에서 많이 관심이 있어 하시는 그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. 내용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이 궁금해 하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는 주택을 분양을 받으면 최대 이제 5년 정도 의무 거주를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.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주택은요, 이 주변 시세와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분양이 되죠. 그렇게 분양이 되기 때문에 싸게 산 만큼 또 의무도 이렇게 부담이 되는 건데요. 그게 이제 의무 거주가 되겠습니다. 이 의무 거주 기간은 공공주택과 또 공공택지 외의 그 택지, 그러니까 민간택지 같은 거 말하겠죠. 이렇게 분양하는 민간택지, 공공택지가 다르게 이렇게 책정이 되는데요. 공공주택이면서 분양가격이 인근 주변 그 주택 매매 가격의 80% 미만인 경우는 주택에서 5년을 의무 거주를 하셔야 되고요. 또 그 가격이 80에서 100% 사이에 그 청약을 받으신 분들은 그 주택에서 3년을 의무 거주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공공주택 외의 택지, 그러니까 민간 분양을 말하는 거겠죠. 현재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의 분양 가격이 그 인근 가격의 80% 미만으로 분양을 받았다. 그러면 그 주택에서 3년 의무 거주 하셔야 되고요. 또 80%에서 100% 미만의 그 가격으로 분양을 받았다. 그러면 그 주택에서 2년을 의무 거주 하셔야 됩니다. 이렇게 이제 또 의무 실거주를 하신 기간은 의무적으로 등기부에 또 어느 정도 기간으로 의무 거주를 했다는 것이 등기부에 표시가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. 이 내용들을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의무 거주 해야 되는 거 내가 알지. 또 전세 3, 4년 나 그냥 놨다가 나중에 내가 입주해서 살다가 팔면 되지.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제는 그렇게는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. 이 개정이 된 내용에 의하면 신규 분양 아파트의 그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90일 안까지로 한다. 90일까지로 한다.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. 이 말인즉슨 어떤 말이냐면 이 신규 아파트에 이제 사전 점검 같은 것들을 하고 이제 최초 입주 가능해지는 그 날짜가 있죠. 언제부터 입주 시작한다. 그럼 그 가능해지는 날부터 90일 안에는 입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다시 말하면 그 최초 입주 가능한 그 날짜부터 90일 안에 입주를 하셔야 되고, 또 입주를 해서 2년에서 5년까지 앞에 말한 그 기간, 내가 맞는 기간에 의무 실거주를 한 후에 전세를 놓던지 또 매매를 하시던지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. 서울만 해도요, 이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고 또 매매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단 청약 먼저 받자 해서 일단 청약을 받고 전세를 이렇게 놓은 후에 이제 거주나 매매를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. 이 개정된 법에 의하면 규제가 정말 대폭 이렇게 크게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어떤 규제를 받게 될까요? 현재 이 중도금 대출 같은 걸 대출을 받으시고 나서 주담대죠. 입주 시점에 본인이 이제 입주를 안 하고 전세를 놓으시는 경우에는 그 은행 입장에서는 입주를 하는 조건으로 처음에 이제 그 중도금 대출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입주를 안 하고 전세를 놓고 중도금을 모두 갚는다고 하더라도 이 주택담보대출을 3년 동안 금지하는 그런 페널티 정도를 현재는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번에 개정이 되는 이 법은 대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. 대출하고는 상관없이 이번에 개정된 법에서 말하는 의무 실거주 기간,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2년에서 5년 요 의무 실거주 기간을 어기면요,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,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. 분양받은 주택도 강제로 정부에 매입이 된다고 합니다.
그런데 사실 이렇게 매입이 되면서도 본인이 원하는 그런 뭐 실거래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. 그리고 의무 실거주와 관련해서는 관련 공무원의 권한도 굉장히 강해집니다. 그래서 실거주와 관련해서 만약에 좀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이 관련된 공무원들이 실거주에 대한 확인 조사를 할 수 있고요. 관련된 서류를 요구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. 공무원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거나 또 성의 없이 답변을 보인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또 내도록 했습니다. 처벌이 정말 강해졌죠. 이제 이 청약 계획을 세우실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하고는 별개로 내가 이 자금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자금 계획을 굉장히 아주 꼼꼼히 잘 계산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이 법의 시행이 언제부터 하냐,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요. 이 법의 시행은 2021년 2월 19일 이후에 이 모집 공고가 나온 단지부터 해당이 됩니다. 그러니까 현재 뭐 분양을 받으셨던 청약에 당첨이 되신 분들은 제외가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내년 2021년 2월 19일 이후에 신규 청약을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자금 계획 굉장히 꼼꼼히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. 내년 2월 19일 이후에 이 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법 시행 전에 그 입주자 공고를 내는 그런 신규 분양 단지들에는 상당한 그런 신청자들이 또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하죠. 현명한 계획 잘 세우셔서 내 집 마련의 꿈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그 2021년 2월 19일부터 개정이 되는 이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큰 궁금증,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. 그 앞에서 말씀드린 그 정부가 매입을 하는 경우에 그런 매입하는 그 금액 산정 조건 그런 방법, 또는 주택법에서 정한 이 90일 안에 입주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런 부득이한 사유, 부득이한 경우로 예외 규정에 속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, 이런 예외 규정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그 정책자료실에 가시면 더 자세한 그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잘 들어가서 읽어보시고요.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